알아야 얘기입니다. 이 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줄 분들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에 오늘 처음 등장하신 뉴페이스입니다.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코로나19계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또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할 분이죠. TBS의 간판을 드는 아나운서 최지연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양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순영입니다. 네. 이번 주는 설대우 교수님이 개인 사정으로 한 주 쉬어가시고요. 그래서 코로나19계 권위자 한 분을 모셨어요. 백순영 교수님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뭐 텔레비전 틀면은 곳곳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청취자분들도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강양구 기자가 백 교수님을 추천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에요? 저랑 TBS 코로나 특집 방송 오랫동안 호흡 맞췄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워낙에 허리케인 라디오 좋아하신대요. 네. 오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애청자 입장에서 출연자 입장으로 좀 바꿔보시라 해서 모셨습니다. 그 설대우 교수님이 백 교수님 이번 주에 못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그럼 권위자를 한번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절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리 뺏긴다고. 오죽하면요 오늘 점심에 설대우 네. 교수님이 소고기를 사주셨어요. 누구한테? 저희 그 강영구 기자랑 저한테. 뒷얘기하지 말라고. 뒷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자리를 사수해달라고 갑자기 소고기를 사주고 가셨어요. 알겠어요. 아니 사실은 반만 네. 사주려고 그랬는데 네. 대뜸 최지훈 아나운서가 네. 저 소고기 먹고 싶은데요. 어떻게 들켰네요. 예,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자 오늘 코로나19 들으시면서 권위자 모셨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다시 이제 위기인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영시 기준 343명이고요. 이틀 연속 300명대예요. 자, 백수진 교수님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숫자만 보면 뭐 300명 그렇게까지 압박으로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지난번에 8.15 때는 400명 갔었고 신천지 때는 뭐 900명도 갔었기 네. 때문에 그랬죠. 사실 좀 해이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 10달 만에 최대의 위기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10달 더 가야 될 텐데 예. 이 위기를 잘 못 넘기게 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계절이 지금 겨울로 가고 있어 갖고서 예. 문제는 지난 10월 12일 날 1단계로 완화한 것이 근본적으로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렇게 지역사회에 보시는군요. 있는 예. 무증상 감염이 계속 확대되면서 쌓여왔던 것이 벌써 지난 주말부터 200명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보통 주말에는 이렇게 네, 안 나눠지지 나오잖아요. 않는 검사 상황인데 건수가 많이 벌써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예. 우리 당국이 1.5단계 격상을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좀 늦춰졌던 것이 또 문제였던 예. 것 같고 네. 또 지금 오늘부터 이제 1.5단계는 하고 있는데 이 1.5단계라는 게 그다지 의미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역 면에서만 보면은 물론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네. 1.5단계라는 건 사실 4제곱미터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강제적인 거리 두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는 방역 면에서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못 쫓아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간을 보면은 벌써 300명씩 금방 올라가고 있고 중환자 수도 24명이 지금 며칠간은 늘어났어요. 한 예. 사흘 만에. 이거 굉장히 아이고. 심각한 일이거든요. 아니 네. 백 교수님 지금 노트가 무슨 난수표 같은 숫자로 다 써 있어요? 예, 제 이 숫자는 영업 보통 비밀 노트. 보도자료 같은데 이 하루의 양성률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이 또 계산하고 끝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날짜별로 쭉 써놓고서 이게 양성률이 얼마나 변하나 봤는데 네.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은 높은 양성률이 나왔어요. 예. 즉 진단 검사는 반밖에 안 됐는데 200명이 나왔다는 거는 2%를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환자 수도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의심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즉 접촉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진단 검사 수도 늘어나고 환자 수도 늘어나고 이거에 따라서 중환자 수도 늘어가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시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선제적으로 잘 잡지 않으면은 올겨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백신 나올 때까지 잘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예. 지금이 아주 분기점 즉 확산되느냐 많으냐? 아니면 잡히느냐? 통제가 가능해지느냐 이 분기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백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백 교수님께서 방금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0개월 동안의 유행 기간 동안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토요일이 우리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다음에 딱 300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진짜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 새 여러분의 방역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지난 300일 동안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 같다. 가장 공포스럽다. 가장 위기감을 느낀다. 근데 신규 확진자 수는 아까 왜 신천지 때 900명대도 갔고 8.15 때 400명대도 400도 그 정도까지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다른 왜- 점이 있습니다. 네. 네, 8월 달에만 예를 들어 보시더라도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 첫 환자가 나왔는데 8.15 집회가 있고 이것이 8월 27일이 되면 441명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방역을 잘하고 잘 찾아가고 빨리 격리하고 하면은 빨리 줄어들어서 한 달 정도면 다 줄어들었는데 금방 잡혔죠. 예, 문제는 이 예. 시기에 진단검사 거부하시는 노령자들 많고 정치적인 이유로 네. 방역 거부하시는 분들 많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차곡차곡 이 지역사회에서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쌓여왔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올라오면서 폭발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 됐죠. 통제하기가 어려운, 즉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없습니다.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네. 찾아가 보면 이미 N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것이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 일단 네. 수십 명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제는 지금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비유가 이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러스를 물고기에 비유를 하면은 지난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양식장에는 물고기들이 가득 고여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건져 올려도. 낚싯대를 건져 네. 올려도 뭐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양식장 안에 물고기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의 짐작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망망대해에 예. 지금 그물을 여기저기 던져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들은 분명히 양식장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텐데 네. 잡아내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양상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냥 네. 나오고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일상생활 주변에서 막 나오고 네. 있으니까 지금 그 비유를 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다 경각심은 또 떨어졌잖아요. 국민들의 경각심.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예. 지금 벌써 10달 아닙니까? 이 10달 동안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잘한 것들 많습니다. 4.15 총선도 있었고 뭐 네. 8.15 때도 있었고 10월 달에 여러 연휴도 있었고 한글날 네, 여러 네. 집회들 다 잘 넘어왔는데 지금 앞에 닥친 건 수능입니다. 또 수능이 끝나면서 또 해이해질 수 있고 또한 연말이 되면서 해해질 그렇죠. 수 있는 시기, 예. 날씨는 추워지는 시기, 우리는 네. 실내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격리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1.5단계로 이제 시작이 오늘부터 이제 된 거고 서울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개인 방역 이게 최고의 백신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요 얘기 가지고 좀 파이자 뭐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게요. 백신 얘기 다들 귀 기울이실 것 같은데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95% 효과가 확인됐다라는 최종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주 우연하게도 일주일 간격으로 나오고 네, 또 하나 계속, 나오면 네, 또 또 이틀 이틀 뒤에 만에 나오고. 예, 모더나가 94.5라고 발표를 하니까 파이자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네. 90이었었는데 이번엔 이제는 95 다. 95다. 이 얘기는 뭐가 달라진 거냐면은 지난번에 파이자에서는 94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원래는 목표는 164명이었어요. 근데 170명을 해보니까 8명이 백신 맞은 군에서 나왔고 나머지 162명은 백신을 안 맞은 맹물군에서 나왔다. 맹물이라고 표현하는 예, 것은 위약. 위약. 예. 네, 위약이라는 건 뭐 생리식염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네. 간단합니다. 근데 약 2만 2천 명 정도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합치면 4만 4천 명 중에서 170명 나오는 거를 지금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70명 사실 자연적으로 감염되긴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내기 위해서 이 정도 숫자를 기다렸고 결국은 8명은 지난번에 94명일 때도 8명이었어요. 그러면은 94명에서부터 170명 되는 동안에 한 명도 감염 안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사실 뭐 이 자체는 좀 회사에서 발표한 것이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95% 정도의 방어력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이건 사실은 최고의 숫자입니다.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이고 이건 회사의 발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에피카시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에피션시랑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일단 백신을 맞은 사람들, 맹물을 맞은 사람들 전부 다 최고의 항체가를 가지고 있는 시기에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나올 수는 없는 숫자죠. 하지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역가는 떨어질 것이고 네. 걸리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 고령자인 경우 지금 94%까지 방어율이 있다고 하는데 예. 65세 이상 이거 굉장히 꿈의 숫자입니다. 이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다른 백신 코로나19 관련 백신 말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독감. 제일 독감 그것도 95% 이상은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 독감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 보통 100% 그런 건 없어요? 100% 있긴 있습니다. 홍역 백신 같은 경우 두 번 맞게 되면 뭐 97% 정도. 예. 근데 평생 면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 홍역 같은 경우는 예방이 되는데 독감 백신 예를 들자면은 보통 40%에서 6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항체도 잘 생겨서 뭐 7, 80%까지 되는데 65세 이상 사람들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독감도요? 네, 독감인 경우가 특히 뭐 그런 게 많죠. 근데 이 독감은 굉장히 바이러스들이 많아서요. 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아무리 맞아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 전혀 예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는 지금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예. 백신이 잘만 듣는다면은 충분히 예방은 가능할 수 있는데 아직도 문제점은 예방이 됐다고 그래서 이 무증상 감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지금 이 무증상 감염인 사람들이 완전히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았다고 그래도 전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다 모르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효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FDA에서도 승인을 했어요. 긴급 승인. 그러면은 지금 독감 백신 매년 한 번씩 맞게 되는 것 마냥 이 코로나 백신도 효과가 인정되더라도 매년 맞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상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1상, 2상 결과와 또 여러 가지 항체가라든지 이게 지금 항체뿐만 아니라 T셀 이뮤니티라는 말이 있어 갖고요. 우리 몸의 세포가 기억하고 있다가 즉 이 백신을 맞고 나면은 우리 몸에 항체뿐만 아니라 세포들도 기억하고 있는 면역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뭐 보도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은 뭐 1년 혹은 길게 가면 2년까지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백신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과연 이게 6개월 이상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관점이고 6개월 이상만 간다면은 그 이후에는 뭐 또 맞더라도 그렇고 안 맞아도 아마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이 걸린다 할지라도 가볍게 걸리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즉 변이주라는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100%이 백신을 넘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로 봐서 희망적이긴 한데 뭐 지켜봐야 단점이 된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 백신은. 8824번님, 백 박사님 처음 코로나19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처음 나타나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우리 몸의 온갖 장기에 다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나른한 거 그것도 증상이 증상이고요. 될 수 있고. 약간의 장기침 정도. 열난다며. 열나는 네. 것도 또 많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가 어느 건물이나 뭐 음식점을 들어가다 체온 측정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이 아, 그래요? 젊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도 안 납니다. 자신이 모릅니다. 즉 열이 날지라도 37.5도를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요. 대부분 그냥 권태감 정도. 또 어떤 사람들은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느끼고 뭐 이런 것들. 또 심한 경우에서는 그냥 설사만 했는데도 코로나일 경우도 있고요.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그 경기 끝내고 이제 각자 돌아오고 있는 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부분 그렇죠. 이 그러니까 더구나 건강한 젊고 선수들인데도. 건강하신 분들이고 감염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이거 언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강 기자님? 일단은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는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 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미국 FDA요?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지금까지 계약한 여러 공급 업체들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공급 업체들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물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둘 다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필수 인력들에게 접종을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외 지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백신이 돌아가는 시점은 빨라봤자 내년 2, 4분기. 빨라야 내년 2, 4분기고 늦으면은 내년 여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이 바로 개발되어 온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어느 나라나 일반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또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백신 물량 확보하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뭐하느냐. 한가하냐 이런 뉴스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건 한 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백신이라도 던져주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굉장히 서로. 서둘러서 예, 뭐라도 지금 있어야 되니까.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모더나랑 화이자랑 좀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에스트라제네카 같은 다른 백신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들 중에서 가장 효과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따져봐서 우리나라 결정해야 입장에서 된다. 가장 좋은 것들을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거든요. 예. 잘 한 알겠습니다. 말씀 더 드리자면 예. 이제 올해 연말에 이 미국의 고위험군 의료진 2천만 명 정도를 접종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독감 백신의 부작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실제 부작용이 아닌데도 고위험군에 맞췄을 경우에는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랑 연관관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2천만 명이 어떤 거동을 하고 있는지를 예. 좀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굳이 이 어려운 백신 mRNA 백신이라는 게 우리 인류 사상 처음으로 개발한 백신인데 네. 맨 첫 차를 우리가 탈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두고 보는 것이 보수적으로 좀 좋고 접근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게 2번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아도 되고 값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지금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다 실패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10개 넘는 백신들이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다 실패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청취자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임희영 씨를 한 번 더 모셨어요. 한국 떠나기 전에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시는데 놓칠 수 없는 귀호강 기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지금 자이언트의 양화대교가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를 저희가 왜 들려드리느냐 하면은 이 반주 피아노 반주 오늘 하실 분이 지금 양화대교의 공동 작곡가이세요. 전용준 씨. 아까 정말. 리허설하고 나가셨는데 네, 그분이 이 노래 작곡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백 교수님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코로나 바보셔. 두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네,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정보 듣는데 자이언티 양화대교 노래 들었잖아요. 네. 지금 양화대교가 많이 막힌대요. 자, 세계적인 첼리스트 임희영 씨 그리고 양화대교의 작곡가. 공동 작곡가 전용주 씨가 재즈 피아니스트 연주자입니다. 문 리버입니다. 박수.
피아니스트 전영준 씨가 문 리버. 예. 이 음악이 1961년에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저 백 교수님은 아시죠? 이 예. 영화 예. 61년도에 네. 그래가지고 오드리 헵번 누님이 불러오신 거예요 주제곡을. 그래가지고 주제가 상도 받고 그랬나 그래. 맞죠? 네. 예. 어. 안녕하세요. 소개도 안 해드리고. 네, 소개해 주세요. 혹시라도 또 처음 듣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임희영입니다. 예. 저 지난번에 첼로 네. 워낙 그 임 연주자께 갖고 있는 거 베이징에 지금 못 찾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쵸, 아직도 베이징에. 못 찾으셨어요? 네, 이제 찾으러 갑니다. 아주 진짜 중국으로 출국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아노 연주에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공동 작곡가이신 전용준 씨께서 스코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준입니다. 예. 그래요. 양화대교 공동 작곡자다. 그럼 공동이면 어떤 분하고 하신 거예요? 아, 네. 자이언티님하고 거기 제 쿠시님, 서원진님 이렇게가 작곡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료는 다 n분의 1 하는 거예요? 그 지분율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데요. 저는 아주 작은 지분만 갖고 있는 데라. 최 장군님, 네? 우리게 아픈 데를 찌르고 아니 그러죠. 궁금하잖아요. 저 워낙 아니, 유명한 근데 노래니까. 그러니까, 네. 양화대교의 작곡자님을 이 자리에서 연주까지 좀 그러니까 들었는데 영광입니다. 백순영 교수님, 이거 뭐 여기저기 뭐 텔레비전 저 출연하시면서 시사평론하시고 이 코로나19 해설하시잖아요. 전망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음악이 있는 이런 평론하는 데는 처음 와보시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묵직한 첼로 소리에 네. 더구나 이 문리버라는 게 얼마나 넓은 강인지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이거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와. 그 끝에는 우리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있을 것으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너무 시적인 표현을 아니, 해주셔가지고. 멘트 아니 백 교수님 아니, 뭐 적어 오셨어요? 아니 지금 적으셨어요. 문리버 연주 들으면서 뭘 적으셨나 네, 봐. 주로 수기에 강하세요. 데이터도 손으로 다 직접 쓰시고. 저 워드 프로세서는 치실 줄 알죠? 칠 줄은 알지만 이 독수리 타법이 돼서 안 칩니다. 손이 편합니다. 아니, 코로나 힐링 콘서트니까 이게 코로나와 네. 연결시켜야 되겠다라 생각하시고 또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막 또 생각하셨나 봐요. 평소에 이런 음악 좋아하세요? 첼로 이런. 예, 저는 좋아는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되게 어색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콜리드라이라든지 이런 좀 심각한 거를 좋아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뭔가요? 브루의 콜 니드라이라고 예. 소품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아 그렇군요. 유명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야. 첼로 관련된 곡이에요, 그게? 그죠, 첼로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에요. 오, 그 되게- 정도면 굉장히 전문가. 근데 백 교수님, 이미영 첼리스트가 북경 음악원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북경에 이제 첼로 찾으러 가야 된다는데 괜찮아요? 지금 베이징 가도? 예, 중국은 원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서요. 예. 얼마 전에도 전 시민 1,100만 명을 전수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예. 더구나 베이징 같은 경우는 뭐 수도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지금으로서는 안전합니다. 아. 다만 또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오늘 이미영 씨가 이제 중국으로 곧 가시는데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양손 가득 선물을 한가득 갖고 오셨는데. 그래요? 예, 이거 어떤 선물이죠?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첼로를 주는 거예요? 아예 첼로는 못 드리고 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시절에 스승이었던 필립 뮬러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2대의 첼로만으로 연주한 앨범. 아. 이 사인 CD를 청취자 1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귀한 레어템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럼 필립 어떻게 뮬러, 예. 어떻게 나눠드려야 자, 돼요?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50번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으로 감상평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따로 발표를 해드릴게요. 네. 이미영 저 첼리스트님 오늘 지난번에 가져온 거하고 또 달라요. 아니 이거 첼로가.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은 맞죠? 거예요? 네, 이거 빌려 갖고 온 거, 임대해서 온 거, 네. 렌트하신 거. 아니 그러니까 렌트라는 거 저도 아는데 네. 그때 거하고 다른 건 줄 알았더니 같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악기점에서 저를 이제 후원해 주셔서 네. 한국에 있는 동안 10개월 동안 같은 악기를 이제 예. 쓰게 해주셨어요. 월세예요, 전세예요? 전혀 그런 거. 무상으로. 부상으로. 아 무상으로? 너무 좋으신. 인지도가 있는데요. 네. 북경음악원 교수님인데 또. 그렇구나. 네.
글쎄 뭐 값으로는 따질 그 수가 이거 없겠죠. 반납 언제 해야 돼요? 반납은? 제가 다음 주 25일에 춘천시향이랑 협연이 있는데요. 예. 그거 끝나고 26일에 반납하고. 예, 가시는군요. 네. 그때 왜 여기 명지병원에 맞아요. 코로나19 맞아요. 치료 의료진들 격려하는 그 음악회 하신다는데 했어요? 네, 했습니다. 반응이 분위기 어땠어요? 예. 분위기가 정말 전문 공연장에서 하는 것만큼 네. 너무 좋아서 예. 정말 하면서도 그래요. 좋았던 기억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연주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어제 네. 저 출국 전에 녹음을 같이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네. 전영준 씨하고? 네. 예. 제가 요새 많이 애정하는 프로젝트, 재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주셔서 예. 네, 내년에 음반 발매를 목표로 이번에 녹음을 했습니다. 예. 그 수록곡 중에 한 곡 문라이트 세레나데를 맛보기로 여기서 처음 공개합니다. 맛보기로. 내년에 앨범 나오니까 사서 들으실 분들 네. 들으시고. 청취자 여러분, 이미영, 전영준 씨 연주 문라이트 세레나데 들으시면서요. 자, 앨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사인 CD 받으실 분들 50번의 유료 문자 샵의 0951 TBS 앱으로 감상평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영, 전영준 씨 연주로 문라이트 세레나데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맛보기로 들려주신다 그랬더니 전곡을 다 소화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맛보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더 길어요? 아니요, 딱 이 길. 네. 원래 길이에요? 지금 연주 듣는 사이에
백순영 교수님은 가셨어요. MBN으로 가셨어요. MBN으로. 4시 반까지 네. 도착하셔야 된다고. 네. 궁금하신 분들 4시 반에 MBN 보시면 됩니다. 아주 뭐- 방송 스케줄이 살인적이에요. 네. 아마 차 네. 안에서 이제 마지막 연주 들으실 것 같아요. 예.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이미영 첼리스트 정말 미인이시네요. 아름다운 하얀 백조가 남아서 연주를 하고 있군요. 라고 주신 분들. 목소리는 아기 같은데 연주는 웅장합니다. 네. 아 근데 참 이렇게 협연하는 거 보고 있으면 나 혼자 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피아노 연습을 할 때 두 분 고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각자 네. 두 분 하면서 틀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진짜요? 아니, 두 분이 이렇게 호흡 맞추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같이 작업하신 지는? 한 2주? 2주? 예. 아 그렇구나. 문자 몇 분 더 소개해드리고. 예, 남편과 싸우고 아이 픽업하는 차 안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양화대교도 문리버도 백 교수님의 감상평도 모두 위로가 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콘서트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청취자님 그러면 이따가 남편 만나시면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첼로 연주 들었다고 하면서 네. 화를 좀 풀기 바랍니다. 예, 좋은 방법이네요. 오늘 또 첼로 연주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알람 해놓고 듣는 방송 그래서 행운을 얻었네요. 감성을 건드리는 소리에 집안 가득 볼륨 업 하고 듣고 있습니다. CD를 받게 된다면 집콕인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첼로 연주 이미영 씨 첼로 연주한 거. 저도 탐나요. 예. 네. 집안에 딱 틀어놓고 있으면 진짜 집안에서 힐링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씨 얼마나 그렇죠. 좋습니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첼로를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다고 하네요. 오. 첼로 악기의 매력에 푹 빠졌나 봅니다. CD 주시면 깜짝 선물하고 싶네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들한테는 CD가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강양구 기자도 갔나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직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강 네. 기자는 여기 왜 이렇게 그대로 조용해요? 감상평이라도 좀 한 말씀 아, 저 해주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 저번에 이미영 씨 나와가지고 연주했을 때도 진짜 계속해서 잔영이 남아가지고 네. 제가 막 찾아서 네. 보고 그리고 집 근처 가가지고 명지병원 공연도 꼭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또 못 간 게 그랬어요? 너무 아쉬웠는데 네. 이렇게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또 한 네. 번 더 모셔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니 네. 백 교수님 저렇게 손에다 썼었어야죠. 이게 글씨로 감상평을 멋있게. 아이 참. 아 그리고 제가 네. 좀 이따가 그 작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아 누구한테요? 이미영 씨한테. 아. 뭐 저희는 뭐가 돼요? 저희한테 뭐 사심이에요, 뭐요? 아 사실 전혀 팬심, 아니고 팬심. 아니 물리적인 선물이 아니고 그냥 네. 작은 정보. 아, 작은 정보. 네, 네, 예. 네.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언제나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아요. 큰아이 태교 음악으로 바흐의 무반주 협주 첼로곡을 음악으로 주로 들었었는데 벌써 그 아이가 27살이 됐습니다. 첫 아이 가졌을 때처럼 행복하고 설레게 만들어주는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에 딱이네요. 라고 주셨어요. 한 곡 더 들어볼까요? 그럼? 네, 빨리 들어야 돼요. 예. 지금 지금 시간이 말씀하신 없는데. 거 어떨까요? 바흐의 무반주 협주 아, 마지막 첼로곡. 곡은 저희가 카사블랑카 OST를 준비했어요. 예. 이번에 카사블랑카 재즈로.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흐의 무반주 협주곡은 그러면 다 함께 듣는 걸로 네. 하고 예. 자 베이징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귀국하시면 한 번 더 언제 귀국하실 예정이에요? 귀국은? 5월에 대전 시향이랑 협연이 있는데요. 네, 그때 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자, As Time Goes By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성 연주가 As Time Goes By 잘 들었어요. 2639번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커피 마시면서 첼로 연주랑 피아노 합작하는 거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네요. 그래요. 젖은 낙엽이 대지를 뒹굴듯 활이 첼로를 타고 있습니다. 선율이 굳고 선명한 연주 감사합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 첼로 연주가 웅장하고 깊이가 있어 참 듣기 좋네요. 저희 딸이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전공하는데 딸이 하는 이런 연주 꼭 듣고 싶습니다. CD 주시면 딸이 좋아할 것 같네요. 라고 주셨어요. 네. 저희가 오늘 사인 CD 받으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연주 참 멋있게 잘 들었어요. 먼저 전영준 씨부터 소감 좀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네, 기분 좋은 자리에 나와서 너무 즐겁게 연주해서 좋았고요. 코로나로 모두들 힘드실 텐데 빨리 극복하시고 좋은 세상에서,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화대교 2탄 노래는 언제 나와요? 그거는 자이언티님께 여쭤봐야 아니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작곡하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최일구 앵커 DJ. 맡겨주시면 제가 하나 미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대교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저 월드컵 대교 개통되거든요. 월드컵 대교? 개통에 맞춰서 월드컵 대교. 연락 주시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를 앞에 두고 지금. 자 이제 주인공 이미영님, 이미영 교수님. 예, 너 웃지만 마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가기 전에 이런 연주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미영 교수님, 정영준 씨 연주 두 분 감사하고요. 북경에 잘 다녀오시고요. 네. 셰셰. 짜잔. 이열산스. 전영준 씨도 셰셰. 시시니 니. 지금 나보고 니라고 그랬어. 뚜이루치. 자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진 아나운서 계속 나오는데. 실검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예, 오늘 실권 퀴즈 정답은 라면이었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예, 최지현 아나운서도 고생했고요. 네. 방영주도 고생했고요. 네. 자,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에 끝내도 돼요? 내일에 해가 뜹니다. 걸어. 이만.